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준수입니다. 저희 지금 국어 5학년 2학기 나 하고 있어요. 6단원이죠? 6단원 제목이 뭐였나요?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죠? 우리 이번에는 220쪽부터 225쪽까지의 내용인데요. 꽤 많아요. 1시간 동안 할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토론 절차와 방법 알기예요. 지금부터 꽤 긴 토론 내용을 들을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220쪽 1번에 3번 보면 토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장 펼치기만 있는데 여러분 이건부터 하고 나서 해볼게요. 주장 펼치기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반론하기라는 단계가 있고요. 반론하기라면은 상대방이 펼친 주장에서 잘못된 점 또는 궁금한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반론한 내용까지 고려를 해서 자기 주장을 이제 다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다 보면은 주장 펼치기에 대한 내용이랑 반론하기 부분을 다시 듣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장 다지기 단계만 따로 또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듣는 건 한 번만 그냥 쭉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교과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깔려있는 그 음성 자료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이 꽤 길어요. 긴데 어디가 주장 펼치기고 어디가 반론하기고 어디가 주장 다지기인지는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민재네 반에서 한 토론이에요. 민재네 반에서 한 토론. 지금부터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민재입니다. 지금 주장 펼치기입니다. 먼저 찬성편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저희 찬성편은 두 가지 까닭에서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실제로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학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해결은 전교 학생회 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학급 임원은 여기에 참여해 우리 반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에서 95%가 넘는 학교가 학급 임원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학급 임원을 뽑는다는 것은 실제로 학급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학급 임원이 없다면 누가 선생님을 돕고 누가 전교 학생회 회의에 참여해 우리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둘째, 학교 안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회교육 잡지에 실린 한 전문가의 면담에 따르면 민주시민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를 미리 경험한다는 점에서 학급 임원 선거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편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네, 계속 주장 펼치기 학급 임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70% 정도의 학생들이 후보들의 능력보다 친분을 우선으로 투표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정말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학급 임원으로 뽑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1학기에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채로 학급 임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급 임원 선출은 인기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급 임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겨 친구들끼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학급 임원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면담한 결과 학급 임원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일과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주장 펼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3분 동안 협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는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번에는 지금 주장 상대편이 펼치기였고요. 펼친 주장에서 잘못된 반론하기 점이나 입니다.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반론하기 시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반론하기 먼저 있거든요. 반대편이 반론과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찬성편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편에서는 학급을 위해 봉사하고 학생 대표가 되어 우리의 뜻을 학교에 전하는 역할을 할 학급 임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몇 명의 학생이 아니라 전체 학생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학생 대표 한두 명만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찬성편의 근거는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든 학생이 학급 임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가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반대편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한 번씩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학급 임원은 학급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학생 대표는 모범적이면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의 반론처럼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맡는다면 그 가운데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찬성편이 반론을 펴고 반대편에서 찬성편의 반론을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은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까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첫 번째 자료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학교를 조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상황과 설문조사 결과가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보여드리려는 자료입니다.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을 면담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봉사정신이 뛰어나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보다는 인기가 많은 학생이 학급 임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학생 대표로서의 학급 임원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양쪽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분 동안 협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주장과 근거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토론의 마지막 주장 단계인 다지기고요. 주장 다지기입니다. 먼저 찬성편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학생 대표를 뽑고 그 대표를 도와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반대편의 대안처럼 할 경우 원하지 않는 학생이 학생 대표를 맡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선택을 거쳐 학급 임원을 뽑는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편은 학급의 대표가 필요하고 학급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 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편은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고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반드시 학급 임원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학급 대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한두 사람이 학급 임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학생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학급을 대표하는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많은 학생이 지도력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찬성편과 반대편의 토론으로 학급 임원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봤죠? 그냥 지금 했던 내용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듣는 게 더 이제 필요한 친구들은요, 앞으로 돌려서 좀 더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토론 주제는 무엇인가요? 뭐죠?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토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건 토론 주제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토론이라는 거는 찬성이랑 반대로 나눠야 되는 거죠. 필요한가? 하는 건 그냥 물어보는 거지, 여기엔 찬성이랑 반대가 있을 수는 없어요.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필요해 하면 찬성이고 아니야 하면 반대인 거죠. 근데 토론 주제는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정확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사회자, 그 다음에 어느 편 토론자, 찬성편 토론자와 반대편 토론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역할로 나누죠. 사회자, 찬성편 토론자, 반대편 토론자. 그리고 우리 토론의 절차는 다 지금 먼저 다뤘습니다. 요거 지금 다시 들으면서 써보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빠른 사람은 아마 쓰면서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에 많은 역할을 한다,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찬성 입장이요. 근거 자료는 뭘 얘기했냐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 안 나요. 멈춰놓고요. 자, 같은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두 번째 거, 저는 모든 답을 다 얘기해주진 않을게요 하면서, 자, 두 번째 근거는요, 지금 전문가의 면담을 가지고 했던 근거인데 뭘까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학교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 선거를 경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두 번째 근거가 여러분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반대편도 근거를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한번 볼까요? 설문조사 결과는 어떤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였나요? 학급 임원을 뽑는 무엇이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고요? 뽑는 기준, 그쵸?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근거였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에 대한 근거 자료는 뭐가 있죠? 그렇죠, 면담 자료였어요. 어떤 면담 자료? 학급 임원을 한 경험 있는 학생의 면담 자료가 두 번째 근거의 자료가 됐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멈춰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더더욱 멈췄다가 뒤로 당겼다가 다시 들어봤다 하면서요. 상서편과 반대편이 구체적인 예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요? 왜냐면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료가 믿을만하다, 우리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믿을만하다라고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정리해서 써주면 좋겠네요. 다음에 찬성편과 반대편의 근거 자료가 타당한지 잠깐 얘기해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연 이 근거와 이 근거가 여러분 생각할 때 타당한지 어떤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자료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토론에서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정리해보죠. 첫 번째, 무엇을 들어서 주장을 펼쳐야 돼요? 자,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친다. 두 번째, 근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무엇을 제시해? 자료를 제시한다. 자, 여기 보세요.
토론할 때는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무엇하면서 들어요? 기록하며. 자, 여러분들 기록하면서 쓰고 나서 이거를 듣고 나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여기 바로 여기다가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기록이랬죠. 기록하면서 들으면 좋고요. 사실 상대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해야 된다. 말이 되는지. 말만 되면 안 되겠죠. 주장이랑 어울리는 근거 자료인지 그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이 반론하기인가요? 그쵸? 반론하기 부분인데, 반론하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한 반론과 질문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편의 주장, 학급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 누구나 학급을 봉사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두 용어 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럼 반대편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모든 학생이 학급 임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모든 학생이 학급 임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 찬성평의 반박입니다. 학생 대표는 모험적이면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해야 된대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 줄여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 맡으면 그 중에 하기 싫은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차례가 돼서 한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한테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찬성편과 반대편이 반론을 펼치기 전에 상대방의 주장 한 번 더 말하는 까닭이 뭔가요? 아무래도 상대방 편의 주장을 요약을 해줘야지 반론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정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반박이 제대로 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하게 딱 얘기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론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토론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이에요.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자, 뭐라고 반론합니까? 반대편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학교에서 한 거다. 다른 학교에서 한 거라서 우리 학교 상황이랑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학교 상황과는 다를 수 있어요. 반박합니다. 어떻게 반박해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을 면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찬성편과 반대편이 서로 질문하면서 무엇을 얻고자 했나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편 주장이 타당해. 또 하나는 다른 편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주장과 근거 자료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자기편과 상대편이 서로 다르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얻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 지금 뒤에 부분 보면은요, 주장 다지기 단계의 토론 내용을 다시 듣자 그랬어요. 자, 다지기입니다. 찬성편의 발언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거랑 설명 뒷받침 자료. 이거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그렇게는 안 할게요. 베껴 쓰기만 되니까. 자, 근거는 이런 거죠. 공정한 선거로서 학생 대표를 뽑고 그 대표를 도와서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나 뒷받침하는 자료가 2개 이상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정리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찬성편이 근거 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높여줄까요? 높여주겠죠? 왜요? 임원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해 주니까요. 그쵸?
이렇게 해서 타당성을 높여줍니다. 현서편은 반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을 반박하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무엇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임원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 기준을 손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꼭 한번 체크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반대편의 발언입니다.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근거,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고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다. 학급 임원은 그냥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요거 듣고 답은 이거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도록 할게요. 반대편 근거 뒷붙임한 자료 주장과 근거 타당성 높여주나요? 이것도 타당성 높여줄 수 있겠죠. 왜요? 이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한두 사람 선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학급 임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자료는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겠죠. 반대편은 창선편에서 제시한 반론을 반박하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결국 이거에 대한 답이 이거에 대한 답이 되고 이게 이거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어떻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맞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숨가쁘게 왔네요. 자,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2시간짜리인데 1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바쁘게 진행이 됐어요. 토론에서 주장을 다지는 방법을 정리해 보세요. 3가지 있네요. 1번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한다. 요약해. 너무 말 길어지면 오히려 이해 안 됩니다. 2번째 상대편에서 제기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렇죠? 쟤네 말이 다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억지 부리면 안 되죠. 대신에 딱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제대로 캐치를 해서 잡아서 얘기해야겠죠. 3번 자기 편 주장에 무엇을 정리해야 돼요? 단점? 아니죠. 자기 편 주장은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강조해야겠죠. 토론 절차를 정리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알 수 있습니다. 토론 절차는 첫 번째로 뭐요? 주장을 펼칩니다. 주장 펼치기. 2번째 반론하기. 3번째는 주장을 다집니다. 주장을 펼칠 때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죠. 2번째 반론하기에서는 상대편 주장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하지 않다는 걸 밝혀야 돼요.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 뭐랑 뭐? 주장이랑 근거. 그쵸? 타당하지 않다는 걸 밝힙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주장 다지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의 주장을 뭐하죠?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무엇이 또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편에 대해서 한 반론 있죠. 그거가 타당하지 않다 너네 반론은 이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편 주장의 장점을 정리해야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중요한 핵심 내용만 딱딱 정리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편의 주장이나 근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근거를 딱딱 제대로 핵심을 잡아서 반박을 하고 반론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토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볼 건데 아마 이것도 실제로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제 토론은 여러분 뭐 줌이나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는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